여러분, 대한민국엔 재정,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전직 경제부총리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기준도 없이 마구 퍼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마구 퍼다 쓴다. 재정이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할 정도의 빚을 4번이나 냈을 정도로 마구마구 퍼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대로 4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국가 부채는 44%에 육박하고요. 846조 9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앙정부의 부채만 이렇다는 거예요. 정부의 부채만. 공기업의 부채도 여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공기업의 부채도 525조도 여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채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까? 부채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전직 경제부총리가 우려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려를 한다. 이대로 가면 부채 더미에 깔려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부채 더미에 깔려 죽는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4번이나 빚을 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살림을 못해도 그렇죠. 어떻게 4번이나 빚을 냅니까? 기업은요, 2번만 빚 내면 죽어.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2번 이상 빚 못 냅니다. 2번도 가게나 기업의 최대치예요. 최대치. 아마 빚 한 번 내다가 2번째 낸다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사장 자를걸요. 아마.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2번 빌리면요, 부부싸움 납니다. 부부싸움 나요. 왜 못 벌어와서 빚을 내냐고요? 당연히 싸움 납니다. 하물며 정부는요, 4번을 내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과해야 되고요. 경제부총리는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도 아직 있잖아요. 재정준칙이라는 게 없어요. 재정준칙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재정준칙이 있었어요. GDP 대비 40% 지키겠다. 재정적자 마이너스 3%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구 퍼das어요. 마구. 야,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뭐 제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사무실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3시 이전에 나와요. 그리고 6시 반에 여러분과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때때로 속보 브리핑이라는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가 조금 차별화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색다르게, 뭔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냥 돈 빌려서 쓰고 살까요? 그러면 저는 이미 예전역에 파산했겠죠. 파산해서 다 박살났을 겁니다. 아마. 정부가 어떻게 하면 부채를 덜 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벌여봤으니까 그런 걸 못해. 그러니 더더욱 답답해. 게다가 경제사령탑이 어디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인가요? 아니에요. 여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사령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자면 하는 대로 다 가잖아요. 지금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쫑납니다. 쫑나요. 자, 두 나라 이야기를 할게요.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 이야기하고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일본하고 스웨덴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20년을 갈 거냐, 지속성장 20년을 갈 거냐, 이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보시면 두 나라 1991년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거의 비슷했어요. 뭐 좀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봐주자고요. 스웨덴은 46.5%였고 일본은 63.5%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 동안 두 나라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게 됩니다. 극과 극으로. 일본은 돈을 풀기 시작해요. 1985년에 프라자 합의에서 일본이 항복했잖아. 항복하면서 엔고를 선언했어요. 엔고가 되면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일본은 내수로 돌아서겠다. 내수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수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시켜야 되고, 금리 인하되면 재정 많이 푼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재정을 많이 풀었어요. 금리 인하하고 재정 인하하고 심지어 막 상품권도 막 불리고 헬리콥터 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봐요. 1991년에서 1996년까지 보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일본의 부채가 101.0%까지 마구 올라갑니다. 마구. 당시 스웨덴도 마찬가지 돈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과 스웨덴은 재정정책을 완전히 다르게 쓰게 됩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돈 푸는 정책을 썼고요. 스웨덴은요, 재정준칙을 정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재정준칙을 정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했습니다. 법제화. 절대로 올리면 안 되겠다.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지출 개혁을 완전히 단행을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1996년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15년, 16년, 17년이 흘렀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20년이 딱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스웨덴은 38.5%로 줄어든 반면에 일본은 237.1%로 폭증했어요. 만약에 일본이 말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고 스웨덴화를 쓴다고 그러면요, 이미 일본 망했어요. 일본이 엔화 자체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무역 결제할 때 엔화를 결제를 하잖아요. 수출입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엔화를 받아주기 때문에 국내에 돈이 다 안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외화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로. 그러니까 국내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안 일어나고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안 일어나고 나름대로 0%지만 꾸준히 억지로라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딜 따라간다?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면서 스웨덴을 따라가야 되는데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잘못 따라가면요, 제가 생각해서는 한 방에 나자빠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이렇게 되니까 국민소득 차이도, 일본과 스웨덴의 국민소득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실제로 보면요, 일본과 스웨덴의 차이 보세요.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스웨덴은 고공행진이에요. 5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요. 5만 달러. 2019년 기준으로 5만 1,600달러입니다.
일본은 4만 2달러예요. 4만 20달러네. 4만 20달러.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996년을 기점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웨덴이 잘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재정의 개혁, 지출의 개혁을 하겠죠. 그러나 당분간 이런 지출 개혁을 할까요? 저는 이런 지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오늘 내일 이제 기획재정부가 재정 준칙을 발표할 겁니다. 그 발표하는 내용을 봐야지 알지만 분명히 재정 준칙이 느슨한 재정 준칙, 맹탕 재정 준칙이 될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하면 지네들 집권하는 동안에는 많이 그냥 빼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부채를 4번이나 냈다는 거, 빚을 4번이나 얻었다는 거, 이건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경제부총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재정준칙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은 지금이야말로 재정준칙은 우리의 건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자가 마음대로 돈 못 뺏쓰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입니까? 전제군주 시대라고요. 국민에게 뭐 위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우리 혈세인데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나라 살림을 걱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저는 재정준칙이 바르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예외 조항을 당연히 둬야 되겠죠. 위기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국회에 재적위원 과반수 아니죠. 재적위원 3분의 2 재석 3분의 2 찬성 3분의 2 이렇게 해서 국회가 통과하게끔 그러면 국민이 통제가 되잖아요. 하기야 뭐 국회의원 자체가 국민의 대표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을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안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 대안이라도 있으니까 좀 지켜가야지 되지 않을까. 국민이 나라 살림을 지키도록 그렇게 재정준칙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